오전 질의가 하도 뭐 의원님들 많으시니까 일단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후보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부분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오전 질의의 끝부분이었어요. 즉 1차 약정서 내에는 부채를 갚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약정서상 이 부채를 본인이 떠안을 생각이 없었고 변호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 2차 약정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때 변호사께서 처음에는 그 당시 공동 창업자가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고 그러면은 제 그리고 질문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네. 자, 1차 약정서는 19년도 5월에 만들어졌고 이 약정서 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 두 번째 장 넘겨주시면은 자, 어쨌든 이 약정서를 만든 당사자가 우리 김행 후보와 그리고 함께 공동 창업을 했었던 공모 씨가 되겠죠. 이 두 분 사이에서 약정서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2조의 부채 승계가 들어 있습니다. 즉 채무 6억 8천에 상당하는 이 약정서상에서 그러니까 즉 피고는 우리 김행 후보입니다. 그리고 공은희 씨가 원고예요. 그리고 E라고 되어 있는 거 홀딩스입니다. 홀딩스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공은 씨가 이거를 본 약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인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채 승계 등 이대로 1차 이 약정서에 보면은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대부분은 인수를 할 때 부채를 인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승계를 해요. 그런데 네. 2차 약정서를 보니까 23년 10월에 2차 약정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2차 약정서가 만들어지면서 퇴직금 및 부채 상환이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 퇴직금이 지급이 됐어요. 6억 6천 정도가. 네.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희 씨가 이걸 가지고 4번 항목을 보시면은 채무 총액 6억 8천 200 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네. 즉 퇴직금을 받아서 회사의 부채를 상환한 거예요. 요거까지는 확인이 되는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어떤 판결문이 나오냐면 피고 그러니까 우리 김행 후보께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100% 지배하게 된 홀딩스를 통해서 원고인 공은희 씨에게 급여, 법인카드, 이용대금, 퇴직금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법원이. 네. 이거는 피고가 경영권 양도,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2차 퇴직금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주식 양도 수반되는 원고 명의, 즉 공은희 씨 명의로 된 채무 상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대가가 바로 퇴직금이다라고 여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만 따라보면 그렇죠. 네. 이건 아마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변호사하고도 말씀 나눴을 텐데, 자, 이건 뭐냐면 19년도에 맺었던 1차 약정서, 그리고 23년에 맺었던 2차 약정서, 이를 통해서 지분 인수를 하셨어요. 저 지분 인수를 하셨고, 이 약정서에 따라서 퇴직금도 1차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이거는 지분 인수 대가로 퇴직금으로 그동안 공은희 씨가 회사 운영하면서 지었던 빚을 갚아라 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소셜홀딩스는 공은희 씨에게 퇴직금 이걸 지급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 약정서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법원 판결문을 보면 경영권과 지분 포기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즉 뭐냐면 채무 인수에 따른 정산금이 생긴 거예요. 조금 말은 어렵겠지만 채무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정산금이 생겼고 소셜홀딩스가 공 씨에게 채무 부담 의무를 새롭게 생기게 된 겁니다. 홀딩스에. 근데 이 부분은 2차 약정서 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공은희 씨가 빚을 갚음으로 인해서 후보께서는 전체 지분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떠안지 않게 된 겁니다. 요거까지 맞죠? 그건 아니고요. 부채를 떠안지 않으셨어요? 부채 따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떠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채가 안 갔죠. 저한테? 네, 후보께는 부채가 안 갔죠. 아니요. 부채를 직접 그게 갚으셨어요?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제가 나머지는 다 따라오셨으니까. 제가 네.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약정서가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계속해서 약정서가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나머지 약정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럼 정리를 네네. 1분 더. 이 부분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민사소송상에 나타나 있는 1차 약정서와 2차 약정서가 있어요. 2차 약정서에는 2차 퇴직금까지 있는데 2차 퇴직금은 후보가 아직 저한테 증빙이 안 왔어요.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주총 의결한 거 달라고 했고 저희 주총이 없었습니다. 주총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주총이 없이 이런 의결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게 바로 배임 혐의에 그게 걸릴 가능성이 아니고요.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월 16일까지 대표이사가 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니었어도 배임 혐의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깊게 관여돼 있는 사람까지도 배임 혐의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 집행까지 했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횡령죄도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회사 측은 회사 측에서 진 빚을 전 대표가 지분을 우리 김행 후보께 팔면서 회사는 전체 100% 김행 후보께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비춘 전 대표가 퇴직금을 통해서 갚았기 때문에 즉 회사의 자금을 통해서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이것이 배임 그건 아닙니다. 강조하거나 같이 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구성될 수 있다는 말씀. 네, 그건 아닌 게요. 순차적일 때 다시 할게요. 네. 잘 생각을 하셨다고 네. 답변하세요. 네. 네.